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주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대선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페인트가 필수적인데 앞서서 노르페인트 소개해 주셨죠? 네. 저희 12%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노르페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노르페인트가 2월 17일인데 네. 상당히 저점에서 좀 잡은 모습이네요. 뭐 부동산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노르페인트 하면은 뭐 친환경, 실제로 요즘 페인트도 상당히 또 유해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작을 했네요. 거래량 한 98만 6천지 시작하면서 14,500원까지 쌓아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정가 좀 잡으시고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바닥에서 잡으면요 리스크 관리 거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손절가 3% 5% 잡지 않느라.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 거래량 한번 터지면 그때 챙겨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좀 더 늘려가 보세요. 네, 오늘도 7%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숨은 종목들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키워드는 네. 부동산 권리조사 1위하고 95% 국내 점유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당히 알아야 될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권리조사 1위 그리고 95% 점유율입니다. 네.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권리조사 기업들이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지금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기업을 좀 이따 공개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집값 상승은 지금 둔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서 모은 대출로 집을 샀거나 전세하신 분들이 깡통이 될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상장을 했는데 거기에 서민들에 대한 리스크, 뭐 대출 받아가지고 깡통 전세를 댔거나 집주인한테 돈을 떼거나 그걸 위험을 리스크를 낮아주는 상장을 했는데 과연 국내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네, 점유율을 무려 95%나 차지하고 네. 있는 기업이라면 정말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일지 저희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에 의뢰하면은 3분당 대출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종목명은요, 지파인으로 유명한 어플 내놓은 회사, 상장한 회사인데요. 바로 종목명은요, 리파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중한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리파인입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상장을 했거든요. 네. 국내 첫 또 주택 권리조사 기업인 만큼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투자 포인트들 만나러 가보겠고요. 현재 흐름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리파인 현재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13,8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이 리파인이라는 회사는 지파인, 뭐 광고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주식의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들으다 보니까 저도 리파인한테 어플에 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국내 전세 대출 권리조사 1위 기업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낀 계약 비중이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37.4% 정도로.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하거나 집을 구입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집값 상승은 둔화되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잘못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이나 여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깡통 정세 확산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켜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조사가 뭐냐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금융회사하고 부동산 거래하고 담보대출 하기 이전에 권리대출 관련해서 권리법 민수하기 전에 보게 되면 등기나 미등기나 아니면 뭐 근저당이 잡혔다거나 아니면 신탁이 잡혀있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못 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사기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리파인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메타버스 부동산 빅데이터를 구축했는데요. 맞습니다. 전세 대출 관련해서 실소유주와 돈 대출하신 그 세입자는 상당히 좀 이제 균형이 다르죠. 사실 이 리파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1금융권에서 월세나 전세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리파인이 나온 다음에 보험사고 은행권에서 리스크를 다 분석을 다 해준다 하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지 전략을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메타버스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은 지파인을 통해서 어플을 출시하면서 여기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세 대출 잔액 같은 경우 보니까 2017년 29조에서 재작년 보니까 88조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대출 급증도 보일 수도 있고요. 수요 지속도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총 대비 큰 금액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이 지금 한 500억 대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매출이 5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대예요. 거의 40% 50%가 이익입니다. 상당히 고부가 가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정도로 이제 수익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대한제강이나 그 지하이텍처럼 자사주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 83만 주인데요. 83만 주 정도 됩니다. 무려 100억 정도. 관련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권리조사 비즈니스 모델 직접 개발했는데요. 금융권하고 보험사 29개의 독점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전세 사기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권리조사 1위 업체인데 점유율 95% 국내 독점입니다. 그죠? 국내 독점이고 향후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84%가 향후 5년간 전세 가격 20%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세입자들의 생존 전략, 지파인. 눈 뜨고 코 베는 부동산 시장이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 전세집을 마련했는데 깡통 전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등기부터 해서 경매 그리고 사건 배당까지 모든 것을 권리에 대한 집에 대한 권리를 다 분석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만기일이 며칠이 나왔는지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는 상당히 우리 생활의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플이다,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 이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기반 솔루션을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3분이면 문제점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전세대출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잡아낸 이게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19,000원까지 상장을 해서 19,000원까지 있는데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84만 주 자사주 매입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계속 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다니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주의이기도 하고 실적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1위 전문이기 때문에 이 리파인 종목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네. 역시 1위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짚어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7,000원이고요. 손절가 12,000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 다음 카드 열어보러 가야겠죠. 네, 보니까 전날 밤에 아마존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핫하죠. 그 주식 분할 그리고 예, 자사주 20대 1로 때문에. 주식 분할을 했더라고요. 네. 한 8, 9% 정도 급등했는데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 또 키워드를 말하면 기업을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2대 주주입니다. 아마존 2대 주주가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아마존이 선택한 한국 기업. 네, 뭐 대단하죠. 실적이 작년에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올해 실적이 매출이 영업이익 아니고요. 매출이 2배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아마존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이 2대 주주 투자를 해가지고 네. 아마존이 물건을 아마존의 전 계열사의 물건을 다 팔아주는 것 같아요. 매출이 2배예요. 매출이 2배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업이익은 10배, 20배 날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적으면. 네. 근데 매출이 2배 나는 건 그렇죠. 엄청난 힘입니다. 네. 아마존에. 그래서 종목명은요. 눈치를 좀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 17.7%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바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포인트 모바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도 전 매장에 아마존 제품들을 판매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모바일 어떤 매력들이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현재가도 함께 보시죠. 0.78% 올라가고 있습니다. 19,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마존이 17.7% 296만 주 정도 되는데 이제 BW 신주권 행사했을 때 보통주로 전환하면 2대 주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5% 돼 있고요. 신주권 행사를 했을 때는 17.7%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존이 2대 주주이고 핵심 고객사입니다.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에 왜 투자를 했을까?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PDA 아시죠? 스마트폰처럼 생긴 겁니다.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이 지금 현재 전 세계 29개국, 거의 30개국의 물류 창고만 해도 2,42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산업용 PDA를 만드는 포인트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에 아마존이 누구 것일까요? 바로 포인트 모바일 것입니다. 전 계열사에. 그래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해외 매출액이 포인트 모바일이 8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DA 시장 당연히 국내 1위죠. 아마존이 뭐 2등인 기업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PDA 시장 국내 1위고 세계 시장 3위입니다. 3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과 지금 8년간 2억 달러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수주를. 2억 불이니까 8년간 2,375. 지금 이 회사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작년에도 매출이 상당히 아마존 매출이 2019년에 28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에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740억 정도 나올 거예요. 매출액이 1,400. 그러면 작년에 매출액이 7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 매출액이 올해 아마존에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 매출액 50%더 증가되고 그래서 매출이 2배가 나오는 겁니다. 관련 자료 보겠습니다. 사실 아마존이 지금 현재 20대 1로 액면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시간에 이제 급등하면서 한 7, 8% 장중까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액면분할. 아마존이 액면분할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업의 성장성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무상증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2대 주주로 필두로 글로벌 탑3 기업까지 노려보고 있다. 아마존에서 대박난 포인트 모바일 올 매출 사상 최대 1,400억입니다. 매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로 아래에 있는 게 아마존 매출이에요. 620억에서 790억. 그리고 올해 1,4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입니다. 아직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죠. 아마존 매출액이 225억입니다. 근데 아마존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되죠. 745억. 올해 매출입니다. 2022년. 이게 2021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때문에 대박이 날 회사다. 작년에 대박이 났고 올해는 더 대박이 날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주가 이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선택한 기업 2대 주주 17.7포인트인데요. 어떻습니까? 4만 원대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나눠서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죠?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바닥을 한 지금 1, 2개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우리에게 두 자리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이 무려 2배, 아마존의 성장과 함께 또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네. 저희 목표가 어디 또 터치를 할까요? 네,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6,510% 정도 증가했어요. 65배 정도. 근데 주가가 지금 바닥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목표가가 3만 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이 정말 히든카드 위해서 많은 공을 네. 들여서 맨날 종목을 가져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